안녕하세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사업총괄팀입니다. 21년도 산업기술개발 사업에 대한 공고 주요 내용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개요를 시작으로 신청 자격 및 평가 절차,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업 개요는 사업의 예산 및 추진체계, 수행기관 유형에 따르는 사업비 지원 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입니다. 사업 분야는 크게 기계장비, 로봇, 바이오, 조선해양, 지식서비스 등 5개 분야를 지원할 예정으로 전체 994.7억 원, 139개 신규 과제를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과제별 특성에 따라 과제의 지원 규모 및 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으니 각 과제별 RFP 또는 품목서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약기간의 경우에도 48개월을 초과할 경우 단계로 나뉘어 협약을 실시하고 있으니 해당 RFP 하단에 명시된 사업기간을 확인하여 기술개발 내용과 범위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 추진체계입니다. 과제의 추진체계는 일반형, 통합형, 병렬형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일반형의 경우 가장 보편적인 형태로 주관기관과 N개의 참여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통합형의 경우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 전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한 이후 한꺼번에 신청하는 과제로서 각 1세부, 2세부, 3세부과제가 상호 연계될 필요성이 인정되는 과제를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병렬형의 경우 세부과제의 기술개발 결과가 독립적으로 사업화되면서도 상호 연계가 가능한 과제로서 총괄과제 및 각각의 세부과제가 개별적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과제를 협약 시 통으로 묶어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두 번째로 수행기관 유형에 따른 사업비 지원 기준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사업비와 관련하여 우선의 대전제는 화면에서 보이는 표와 같습니다. 해당 표를 참조하여 기관별 정부 출연금 및 민간 부담금에 대한 비율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가령 중소기업이 혁신제품형 과제를 수행할 경우를 예시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컨소시엄 간 협의를 통해 출연금을 3억 원으로 배정할 경우 상기표에 따라 총 사업비 중 정부 출연금을 비율을 67% 이하로만 산정 가능하므로 민간 부담금은 1.48억 원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때 민간 부담금 중 현금의 비율을 40% 부담하여야 하므로 해당 중소기업의 경우 5,290만 원 이상을 현금으로 출자하여야 합니다. 엑셀을 이용할 경우 반올림으로 계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비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 달라진 사항으로 수요기업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주관기관이 아닌 참여기관이면서 기업일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내드린 사업비 산정과 관련된 기본 전제와는 별개로 코로나19로 인해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을 수립하여 정부 출연금 지원 비율을 확대하고 민간 부담금 현금 비율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인력 또는 기존 인력 구분 없이 정부 출연금의 50% 이내에서 인건비 현금 계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21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차년도부터는 이전 페이지에서 안내드린 사업비 지원 기준에 따라 산정하셔야 합니다.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경우 21년도에 해당하는 1년차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산정하실 때 원칙적으로 코로나19 특별지침에 따르는 출연금 및 민간부담 비율을 적용하여 사업비를 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생태계 육성 및 전후방 산업밸류체인 촉진을 위해 챌린지 트랙, 대형 통합형, 서비스형, 국제공동연구 등의 정부 출연금 지원 비율을 과제 유형과 관계없이 원천기술형 수준으로 완화하고 민간부담 현금 비중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RFP 또는 품목서의 과제 특징을 검토하여 이에 해당할 경우 사업비를 달리 산정하여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신청 자격 및 평가 절차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과제에 대한 신청 자격입니다.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전체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에는 접수 마감일까지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 부설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 공고는 2월 23일 마감 예정으로 평가는 이르면 2월 말에 실시될 수 있습니다. 평가 시 우수 성과를 창출한 과제 또는 여성 총괄 책임자인 경우 수요기업의 기술 실시 등의 우대 가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불성실한 과제 수행,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 선정 후 포기 등에 대해 평가 시 감점하고 있으니 공고문의 페이지 18쪽에서 20쪽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과제별 RFP, 품목서 내의 과제별로 원천기술 또는 혁신제품 등 특성에 따라 주관기관의 유형을 기업으로 한정하거나 비영리기관으로 한정할 수 있으므로 주관기관 유형을 파악하여 주시고
조기 사업화를 위해 수요기업이나 병원의 참여를 필수 조건으로 하는 과제도 있으므로 해당 내용에 부합하도록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제의 신청 자격과는 달리 사전 지원 제외 처리에 대한 기준은 훨씬 더 다양하고 엄격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거나 채무불이행, 자본 잠식, 외감기업의 결산감사 결과가 의견 거절이거나 부적정인 경우 지원 제외됩니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R&D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주관기관으로서 수행하는 과제수를 중견기업 5개, 중소기업 3개로 제한하고 있으니 현재 주관기관으로 수행하는 과제수를 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의 P.13부터 P.15까지 해당 내용이 상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 지원 제외는 해당 기관만 덜어내는 것이 아니라 과제 전체에 적용되어 지원 제외됩니다. 가령 컨소시엄을 구성 후 사업계획서를 제시하였으나 참여기관에서 지원 제외 처리 기준에 해당하게 될 경우 과제 자체를 사전 지원 제외로 보기 때문에 구제가 불가능합니다. 이 점 유념하셔서 주관, 참여기관 전체에 대해 지원 제외 사항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평가 절차 및 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평가 절차는 보이시는 표와 같이 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사전검토, 평가위원회 개최, 결과 통보 및 이의 신청 접수, 신규 과제 확정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업계획서 평가를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각 신청기관에서는 화상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마이크, 스피커, 카메라, PC 등을 사전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평가받는 대상기관에는 화상회의 평가 매뉴얼을 배포해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평가 기준입니다. 과제의 유형에 따라 평가 항목의 가중치를 달리하고 있으니 평가 지표를 염두에 두시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산업 R&D 혁신 방안에 따라 원천기술형 과제의 경우 기술의 도전성의 가중치를 강화하였으며 혁신 제품형 과제의 경우 사업화 역량 및 계획 부분의 가중치를 강화하였습니다.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인 과제를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하며 경쟁과제일 경우 종합평점이 가장 높은 과제를 지원 대상 과제로 선정하게 됩니다. 또한 동일한 최고점을 받은 과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기술성, 사업화 및 경제성, 가점 항목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를 선정하게 됩니다. 사업계획서 접수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우선 아이테크 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사업 공고 보기를 누르시고 해당 사업을 클릭하신 후 공고문과 사업계획서 신청 서식 등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공고문을 상세하게 검토해 주시고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공고문 하단에 적힌 R&D 상담 콜센터 또는 사업부서로 문의 주시면 상세히 답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는 온라인을 통해서만 접수하므로 별도로 인쇄하여 보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시에는 주석으로 표시된 파란색 글과 작성요령 표를 참고하여 RFP 또는 품목에 부합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최종 작성 이후 제출 시에는 주석이나 작성요령 표를 삭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입니다. 아이테크에 게재된 사업계획서 신청 서식을 다운받으셔서 세부과제, 일반과제, 총괄과제 등 신청하시는 과제에 맞는 서식에 따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을 확인해 보시면 각 작성 항목별로 주석이나 작성 요령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해당 가이드를 참조하여 작성을 요청드리며 사업계획서의 요약서 작성 시 주요 사항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산업기술 분류는 공고에서 게시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의 별표 1을 보시면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에 대해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산업기술분류는 평가위원회 분과 구성을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되므로 개발하시고자 하는 기술 또는 제품과 연관되는 기술분류와 가중치를 검토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 1건 이상에서 최대 3건까지 소분류를 지정하실 수 있으며 가중치의 합이 100%가 되도록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과제 유형 및 특성에 대해서는 공고된 RFP 또는 품목서에서 정한 과제 특성을 그대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최종 목표는 당초 작성한 사업계획서의 최종 목표를 요약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기술 개발의 최종 결과물이 어떤 형태로 나올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제의 정량적 목표 항목입니다. RFP 또는 품목에서 요구한 기능적 특성은 과제를 위한 최소 요건으로서 정량적 목표 내 반드시 삽입해 주셔야 하며 연구개발 내용과 최종 목표의 우수성을 나타낼 수 있는 정량적 목표 지표를 수립하셔야 합니다. 동사업의 경우 우리원 대표 사업으로 대부분 과제가 경쟁을 통해 우수과제를 선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에 따라 연구 내용의 독창성, 창의성,
도전성 등이 적절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목표를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량적 평가 항목은 가급적 ISO, IEC 등 표준화기구에서 설정한 인증기준 및 시험 방법에 대한 표준으로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국내외 표준이 부재할 경우에 한하여 시험 방법을 자체적으로 타당성 있게 수립하시되 해당 시험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적으로 평가 방법을 제시하시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외부 공인기관의 입회시험 등을 통해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계상에 대해 개선된 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기존 단가와 수량 등 1만원 단위의 항목도 작성했던 사업비 부분을 대폭 간소화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연구장비 구축의 경우 부가세 포함 3천만원이 초과될 경우 해당 내용을 작성해 주셔야 하며 그 이하의 장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연구재료비는 2천만원 이상의 동일 항목을 해당 연차에 구매할 경우에 한해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가령 1차 연도에 3천만원의 철계 금속 분말을 분기별로 나누어 구매하셔도 동일한 항목이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세 번째로 연구활동비 중 외주용역비입니다. 과제의 핵심 공정이나 기술 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외주용역을 실시할 수 있으며 3천만원 이상일 경우 해당 항목을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영리기관에 한해 PC, 프린터, 복사기 등 범용성 장비 등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3-1위 연구활동비 내에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사업계획서 접수는 2021년 2월 23일 18시까지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제출 완료 이후에도 일부 서류 및 내용에 대한 보완을 위해 수정하기가 가능합니다. 최종적으로 제출 중인 과제는 접수하지 않으며 제출 완료인 과제만 평가위원회에 상정하게 됩니다.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과제 접수를 위해서는 참여연구원의 실명 인증,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법인 인증, 연구자의 국가연구자번호 인증 등 요구되는 사항이 많으며 연구정보의 DB화를 위해 과제 개발 목표 및 내용 등의 개괄적인 적인사항, 수행기관 책임자의 이력, 사업비 정보, 가점 및 감점사항 확인서 등을 입력하고 등록하기 위해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으므로 주관기관 책임자분들께서는 사업계획서를 당일에 접수하려 하지 마시고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접수해 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 내에 접수를 실시하지 못한 과제는 평가위원회 심의가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기타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연구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R&D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우수 연구기관, 특정 목적 과제 등을 대상으로 산업부 R&D 과제 수행 중 연구 수행의 행정부담이나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혁신적 연구 성과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한 제도로서 연구 목표 및 주체, 사업비 변경 및 이월, 기타 규제되는 사항들에 대해 연구자가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만 샌드박스로 지정된 기관이 연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거나 사업비 유용 등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일반 과제 대비 처벌 또한 대폭 강화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청년 의무 채용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과제의 수행기관 중 기업에서 배분되는 정부 출연금 누계가 5억 원 이상이 될 때마다 한 명씩 의무적으로 채용하여야 합니다. 단 3개년 동안 기업의 정부 출연금이 2억 원씩 배분되어 총 6억 원이라고 할지라도 총계가 5억 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1차 년도에는 한 명을 필수적으로 채용하셔야 합니다. 화면의 아래 표로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개 과제의 여러 수행기관 중 기업에서 받는 정부 출연금이 10억 원인 경우 5억 원의 배수를 초과할 때마다 한 명씩 채용하여야 하는데 1차 년도에는 5억 원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필수적으로 한 명을 채용하고 다음 차년도부터는 5억 원을 초과할 때마다 한 명을 더 채용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영리기관인 기업의 경우 인건비 계상은 현물이 원칙이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한하여 현금 산정 가능한 분야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과제를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 계상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규로 채용한 연구원 인건비만큼 기존 인력 인건비를 현금 계상할 수 있으며 사업 개시 7년 미만인 창업 초기 기업의 기존 인력 인건비, 지식 서비스 분야에 해당하는 과제 참여 연구원의 인건비, 육아를 위한 시간 선택제 여성 연구원, 출산 전후 휴가 기간 동안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상황을 고려해 코로나19 특별지침에 따라 2021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정부 출연금의 50% 이내에서 참여연구원에 대한 인건비 현금 계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각 세부 사업별로 공고된 RFP, 품목서를 검토하여 과제를 지원하시게 되시는데 해당 세부 사업별로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아래 표와 같이 총사업비 중 최소 편성 인건비 비중을 제시하고 있으니 해당 비율을 참조하여 사업비 및 인건비를 계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비중은 각 수행기관이 아닌 과제를 기준으로 편성해 주셔야 합니다. 신규 공고와 관련하여 과제를 신청하시는 분들께서 주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사업 공고 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과제 접수와 관련하여 R&D 상담 콜센터 대표번호인 1588-663-3으로 전화 주시고 규정이나 사업 문의와 관련하여 공고문 제1하단에 사업소관부서 연락처 또는 이메일이 공개되어 있으니 해당 연락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과제 접수 마감일자가 다가올수록 과제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들의 문의가 많고 제한된 인원으로 사업 관리를 실시하고 있음에 따라 R&D 상담 콜센터 또는 사업소관 부서에 연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주 문의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FAQ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오니 연락이 어려울 경우 FAQ를 통해 궁금증이 우선 해소될 수 있는지 검토하신 후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